오늘 영상은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아 있던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밤에 불 꺼진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불쑥 밀려오는 불안.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혼자 살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누가 날 챙겨줄까? 언젠가 나도 다른 어르신들처럼 시설에 가야 하는 걸까? 사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혼자서 씩씩하게, 기쁘게,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 아니라 노년에 지켜온 작은 5가지 습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사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정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몇 년 동안 김 어르신의 하루는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를 걸 사람이 없고 점심에 TV를 켜도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서성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롭게 사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오늘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 한 걸음. 바로 이것이 75세 이후에도 혼자 잘 사는 삶의 첫 번째 습관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두고 뉴스와 드라마로 시간을 버티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인의 세상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몸은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생각은 어두운 곳으로만 흘러가죠. 그때 김정혜 어르신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때 외로운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나의 시간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몸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을 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박용수 어르신은 평생 노동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퇴직하고 무릎이 아파 계단도 힘들어 하시던 때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칼을 대는 게 무섭다며 스스로 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건 아주 단순한 한 가지. 걷는 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며 활짝 웃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운동을 멈춘 사람들의 삶은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지난해 만난 73세 김영호 씨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자며 TV 앞에 앉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몇 달 지나니 무릎이 굽고 허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함께 멈춥니다. 그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걷는 습관이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습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또 하나의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어떤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은 같은 날 퇴직했고 자녀도 독립했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엉망이다.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이제 나는 쓸 데가 없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이니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반면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몸이 아파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날씨가 더워도 걸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숨 쉬는 게 참 고맙다. 그 말의 차이가 삶의 온도를 갈라놓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우울증과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지만 부인은 여전히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습관이 삶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준 거죠. 여기까지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이 다음 두 가지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습관과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시니어 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려드려야 당신의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 노후를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노년을 꿈꾸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노년을 지켜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습관을 더 생생한 실제 사례와 함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네 번째 습관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 돈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관계더라.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보다 피곤한 사람이 더 힘들다. 이 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서울에 사는 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사람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았던 분입니다. 누가 부탁만 하면 거절을 못했고 상대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기며 다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내가 또 들어줘야 하나? 그 마음이 하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병입니다. 사람병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혜자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겠다. 그 후로 미안해서 억지로 받아주던 전화를 잠시 뒤에 걸게요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참아 넘기던 부탁에도 지금은 제 여유가 안 돼요라고 웃으며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달아준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을 많이 두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했는데 나이 드니 사람을 줄일수록 편안해지더라. 그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를 흔드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75세 이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 이건 노년의 삶을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바로 오늘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일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자 어르신은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TV 보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그때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주는 일은 아니었지만 정순자 어르신은 바로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준다는 말이 그저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일이 그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쓰임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분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퇴직 후 그저 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허무함이 찾아왔다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루가 나를 이끌어주는 작은 이유가 있는가? 이걸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이유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봉사여도 좋고 취미여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좋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다섯 번째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내일의 이유를 잃는 순간 눈빛이 가장 먼저 흐려집니다. 반대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순간 나이는 숫자에서 마음의 온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혼자 잘 사는 노후는 돈이나 자식이나 운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당신도 이 5가지를 이미 하고 있다면 이미 혼자서도 잘 살아갈 힘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5가지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